요즘에 예전에 비해서 이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하면서 다시 이혼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러니까 재혼하고 또 잘 사는 방법과 재혼을 할 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잘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시대가 시대니만큼 요즘은 그게 아주 이혼율이 높고 또 이혼한 집안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잣대로 바라봐야 되며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혼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운명적으로 전생의 빚쟁이가 만났는데, 전생의 그 빚쟁이가 만나서 그 업을 바르게 풀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걸 운명적 잣대로 설명하면 궁합이 안 좋다, 궁합이 안 맞는다, 즉 성격이 안 맞는다, 이런 형태로서 갈등을 겪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죠. 그래서 그 전생의 빚쟁이로 만났다는 건 궁합이 안 좋은데도 이루어지게끔 인연이 닿는 거예요. 그리고 궁합이 안 좋은데도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전생의 빚의 고리로 만나서 풀으라고 만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운명적 잣대로 봤을 때 궁합의 문제, 성격의 문제, 전생의 빚의 고리로 만난 문제, 이게 첫 번째 이유로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성격이나 팔자에 부부궁이 안 좋고, 즉 개인적 그 인품, 성향, 자기 어떤 개인의 독특한 기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질들이 바르지 못하고 운영 방법이 잘못돼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별수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운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개인의 팔자에 부부궁이 안 좋고 성격적으로도 뭐가 나고 문제가 있고 타협성이 부족하고 지혜롭지가 못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별을 겪는 경우가 두 번째 이유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 세 번째 경우는 질량 차이입니다. 어떤 질량 차이냐면, 한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돈 벌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질량을 키워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남편이,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처음에 연애할 때는 질량이 비슷한 거예요. 둘이 막 얼싸안고 좋다고 뽀뽀하고 난리가 났죠. 그럼 그때는 생각이나 질량이 비슷하니까 궁짝이 잘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가 이제 두 사람이 연애하다가 결혼을 해서 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고 한 사람은 가정생활을 해요. 근데 이 사회생활하는 남편은 계속 사회적으로 공부도 하고 또 직장생활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승진도 하고 질량이 높아가는 거죠. 이렇게 질량이 높아가는데 아내는 어때요? 그냥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5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격이 안 맞게 된 동기가 남자는 커나가고 여자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 격차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사상과 이념과 어떤 관념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직장 나가서 바쁘게 일하고 돈 벌고 힘들게 일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늦게 들어와야 되고 이런 까닭이 있는데 아내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응? 당신은 딱 집에 일찍 들어와서 나랑 놀아도 주고 살림도 도와주고 가정에 성실한 남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왜 당신은 내 잣대에 안 맞춰주냐. 그리고 남편 입장은 또 그게 아니고 서로가 입장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서로가 입장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격이 안 맞는다고 또 단정을 짓는 거죠. 근데 이건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닌데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능력, 질량, 생각, 마인드, 지식 이런 차이가 나서 성격이 안 맞게 된 겁니다. 이게 원래는 근본은 맞았는데 이런 질량 차이 때문에 자꾸 벌어지게 되고 안 맞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고 서로가 상대의 입장을 이제 몰라주고 내 입장만 고수하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자꾸 커지게 되고 이 갈등은 싸움으로 번지고 싸움으로 번지다 보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따로 살자. 그러다가 그냥 아예 남남 되자. 이런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혼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운명적으로 궁합이라든가 전생의 빚쟁이 고리로 만나서 서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걸 바르게 풀지 못하는 까닭이 있고 또 개인의 팔자라든가 성격이 모가나서 상대를 흡수하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갈등이 커져서 헤어지는 경우가 두 번째 이유가 있고 세 번째는 내 질량 차이가 나다 보니까 상대와 이념 차이가 나고 또 이념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커지면서 종래에는 이별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로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고 지금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혼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대가 나한테 맞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 질량을 높여나가고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내 모자람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서 내 기운을 맑게 하면 두 번째 만날 때는 좋은 인연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탁한 에너지로 뭉쳐 있으면 거기에 맞는 짝이 오지 특별한 사람이 안 온다라는 겁니다. 도찐 개찐이죠. 근데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기운을 맑게 하고 내 부족함을 잘 깨우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내 질량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오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고 호흡을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사는 방법이 생깁니다. 이제 또 기뻐지고 그래서 재혼을 잘하는 방법은 내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마음 공부하고 채워나가야 된다. 그것만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재혼을 딱 했을 때는 절대 내 잣대와 내 욕심으로 살지 않겠다. 내가 상대 입장을 돌아보면서 상대를 득되게 상대를 위해서 인생을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도 내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잣대,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게 되면 역시 전초를 받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날 때는 내 모순도 깨우쳐야 되지만 내가 참되게 상대를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행복하게
재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에 재혼도 깨지는 이유리 재혼도 실패율이 높은 이유는 전혀 공부하지 않고 욕심으로만 상대를 택하다 보니까 깨지는 겁니다. 역시 살아보니까 별게 아니거든. 전처나 다를 바가 없거든. 전 남자나 다를 바가 없고 이렇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또 갈등이 생기고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지기가 더 쉬워요. 왜 더 쉬운지 아십니까? 깨지기가 더 쉬운 이유는 처음에 만난 분은 어때요? 조강지처, 첫남편, 그리고 자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을 명분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힘들어도 참아야 될 명분이라도 있죠. 근데 두 번째 만난 사람은 그런 끈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또 이상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갈등이 생기면 쉽게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재혼이 깨지는 확률이 더 많은데 우리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혼만 사람들이 노출이 돼서 많아 보이지 재혼도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재혼이 깨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건 노출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묵시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앞으로 재혼 깨지는 일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동안 실수의 모순들을 하나하나 반성하고 깨우치고 공부하고 그리고 내 기운을 맑게 하고 내 질량을 높여서 참된 사람이 인연이 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선택했을 때는 내가 상대를 위해서 바르게 노력해서 인생을 설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이 재혼에서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